여러분 안녕하세요. 뽕쌤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카페인 정량 분석을 위해서 표준 용액 제조와 시험 용액 조제까지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표준 용액과 제조했던 시험 용액을 드디어 HPLC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시간 기기 분석에 대한 내용 갈 거고요. 기기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번 주에 실험했던 맥심 그리고 녹차에 안에 있는 카페인 함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기 분석에 앞서서 기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HPLC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고요. 맨 위에가 펌프, A 펌프, B 펌프 있고요. 그 밑으로는 오토 샘플러가 있습니다. 오토 샘플러에는 우리가 분석할 시료들을 넣게 되어 있고요. 컬럼 오븐, 디텍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서 디게서에서부터 펌프 A, B, 오토 샘플러, 컬럼, 디텍터 순서로 시료와 이동상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비를 켠 후에 퍼지를 시켜줄 건데요. 퍼지는 그 HPLC 안에 있는 라인을 한번 센 유속으로 흘려 보내주면서 안에 있는 에어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바뀐 이동상으로 채워주는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퍼지를 시켜준 다음에 분석 메소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지가 돌아가는 동안 이동상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드레인 라인이에요. 버려지는 라인인데 이쪽에서 빠르게 이동상이 흘러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퍼지가 끝나고 나면 펌프에서 이렇게 퍼지가 끝난 표시가 되고요. 우리가 세팅한 유속으로 모니터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퍼지 밸브를 잠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레인 버려지는 라인으로 흘러가던 이동상이 정상적으로 펌프 A, B, 오토샘플러, 컬럼, 디텍터 이렇게 순서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퍼지가 끝나면 컴퓨터를 켜시고요. 랩솔루션 프로그램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유저 아이디는 항상 어드민이고요. 랩솔루션 들어가셔서 인스트루먼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프로그램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 화면이 뜨면 먼저 인스트루먼트 온 버튼을 눌러서 장비와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이 되면 펌프 아이콘이 움직이고 오븐 아이콘에 불이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커넥트 커뮤니케이션 모듈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도 삐 소리가 함께 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짰던 메소드에서 컬럼 오븐 온도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고 알림창이 뜹니다. 그러면 펌프 아이콘을 한번 눌러서 메소드를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모드, 어드밴스드 모드가 있는데요. 노멀 모드 같은 경우는 한 탭에서 대부분의 조건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드는 아이소크리틱 플로우, 플로우 유속은 토탈 플로우가 1로 봤을 때 80%, 20%이기 때문에 0.8, 0.2로 표시가 되어 있죠. 어드밴스드 모드 같은 경우는 각각 장비에 대한 탭들이 따로 있고요. 그 탭에 따라서 분석 조건들을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엘시타인 프로그 같은 경우는 등용매 모드 말고요.
이동상 A와 B를 조성을 바꿔줄 때 쓰는 거고요. 네. 펌프 탭에서는 펌프의 유속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디텍터에서는 디텍터 파장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펌프 모드에서는 아이소크리틱 플로우가 등 용매 모드예요. 분석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네, 이동상의 유속을 바꿔주지 않고 똑같이 A는 처음부터 끝까지 0.8, B는 처음부터 끝까지 0.2 유속으로 흘려주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메소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분석 시간은 10분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등용매 모드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네, LC타임 프로그는 설정해주지 않을 거고요. 펌프 탭으로 옮겨가셔서 그레디언트 모드로 설정을 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모드로 입력을 하더라도 네, B펌프 20%만 설정해 주시면 네, 나머지 유속을 입력하지 않고서 등 용매 모드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유속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레디언트 모드에서도 네, 등 용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이소크리틱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컬럼 오븐 온도는 40도씨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소드를 짜면서 컬럼에 대한 조건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컬럼 상자를 이렇게 열면 각 컬럼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 안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컬럼으로 어떤 성분을 분석했을 때 네, 요렇게 나옵니다 라는 안내지예요. 테스트 결과지 같은 거고요. 네, 이 컬럼이 어떻게 충진이 되어 있는지, 컬럼은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등등 컬럼에 대한 또 컬럼 직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고요. 또 라벨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샘플러 조건을 설정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분석하는 장비를 체크해봐라. 에러가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떴는데요. 선생님이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컬럼 끼우는 데를 열어보니 이동상이 새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이동상이 새는 경우에는 지금은 분석은 시작은 안 했지만 분석 시작이 됐는데도 이동상이 새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시험 용액 그리고 표준 용액들도 함께 새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라인에서도 새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용하실 때 또 실험을 하실 때는 항상 라텍스 글러브 끼고 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렇게 리크가 생겼을 때는 이동상이 샜을 때는 잘 닦아주시고 어느 부분이 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도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디텍트 랩 버튼이 있는데요. 우리 실험실에 있는 장비 중에 딱 한 장비만 오토샘플러에서 쿨링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쿨링 기능이 있는 오토샘플러에서만 디텍트 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소드를 다 짜신 다음에 다운로드 클로즈를 눌러주셔야 우리가 입력했던 메소드가 장비에 입력이 됩니다. 컴퓨터에 입력했던 메소드가 직접 장비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펌프 버튼 아이콘이 움직이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운로드 클로즈 눌러주신 다음에는 파일 들어가셔서 세이브 메소드 as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가 짰던 메소드를 꼭 저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장하실 때는 해당 분석 날짜에 대한 폴더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저장을 해 주셔야 그 날짜 메소드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한 폴더 안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비비는 제 이니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석자 이름도 폴더에 넣어주시면 나중에 자기 거 확인할 때 조금 쉽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인 분석이고요. 맥심하고 녹차 샘플 분석한 걸 가지고 확인할 거기 때문에 날짜, 성분, 제품 이름, 분석자 이름 정도 입력해서 메소드를 저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메소드를 저장하고 메소드가 활성화되면 이제 컬럼을 연결해 주시고 기기 안정화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럼 연결해 주실 때는 이동상이 흐르는 방향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컬럼 끼우실 때는 꼭 양쪽 다 볼트를 풀어 주시고요. 장비에 있는 볼트도 풀어주셔서 라인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상이 흐르는지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나머지 방향에 볼트도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컬럼에서 이동상이 흐르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인을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서 볼트를 잠궈 주세요. 우리가 세팅했던 온도는 40도고요. 현재 온도는 28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븐 온도가 올라가야 하니까 기다려주세요 하는 메시지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기계 안정화는 보통 30분 이상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30분 안정화되는 동안 우리는 배치 파일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샘플을 분석할 건지 짜줄 거고요. 지금 현재 화면은 안정화가 된 모습이에요. 베이스라인이 일정하게 나온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화 시키는 동안 어떤 샘플을 어떻게 분석할 건지 리스트를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메인 탭에서 리얼타임 배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리얼타임 배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어떤 거를 분석할 수 있는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 애드로 눌러주시면 어떤 샘플 분석할 건지에 대한 개수를 늘릴 수 있고요. 오늘 분석할 샘플은 표준용액 3개, 샘플 맥심 3개, 녹차 3개 이렇게 9개 분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네임에는 표준용액 각각 농도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이얼 넘버는 우리가 샘플 4개 끼웠던 위치가 있어요. 거기 보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다음 주에 실험실에 오시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 타임 같은 경우는 언노운, 스탠다드 등등 여러 개 있는데요. 저희는 언노운으로 설정해 주고 가도록 할게요. 스탠다드로 설정해 주면 자동으로 검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메소드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메소드 파일 불러오시면 되고요. 필다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필다운 누르시면 쭉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은 샘플 네임하고 동일하게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저장되는 폴더만 잘 지정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젝션 볼륨은 공전상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10 마이크로리터를 주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짠 배치 파일도 Save 배치 파일 as 눌러주셔서 꼭 저장해 주시고요. 스타트 리얼타임 배치 눌러주시면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분석이 시작됨과 동시에 오토 샘플러에서 샘플이 주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컬럼 쪽으로 이제 주입을 주사판을 보이시나요? 네, 주입을 시작했습니다. 저 바늘이 바이얼에 가서 만들었던 시험 용액을 끌어다가 컬럼 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크로마토그램 창이 바뀌면서 새로운 베이스라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분 동안 분석을 해주라고 메소드 입력을 했는데요. 처음 표준 용액이 주입이 됐는데 분석 시간 안에 피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 샘플 주입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피크가 나오는 시간이 좀 뒤로 밀리거나 뭐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크 나오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50ppm짜리 피크가 나오는 시간이 10분보다 더 늦게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샘플 주입했을 때 피크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각각 그 표준 용액에 대한 피크들이 밀려서 다음 피크에, 다음 샘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2번 바이얼 분석 시작하자마자 1분이 되기도 전에 피크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분석을 멈춰주고요. 분석 메소드를 바꿔줄 건데요. 지금 10분 지나고 11분쯤에 피크가 나왔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시간을 우리가 10분으로 설정해 줬었는데요. 그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어큐지션에 가셔가지고 LC 스탑 타임을 20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동일하게 저장해 주실 거고요. 꼭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배치 파일에서 바뀐 메소드로 분석을 해 주겠죠. 안정화가 일단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메소드 시간 바뀌었는지 확인할 거고요. 지금 20분씩 늘렸기 때문에 분석 시간이 2배로 늘어났죠. 이럴 경우에는 분석을 끝내고 또 장비를 꺼줄 수 있는 메소드를 선생님이 만들어 놨거든요. 이 메소드를 배치 파일에 입력을 해주면 분석이 끝나고 저절로 라인 세척을 해주고 그리고 또 디텍터 램프를 꺼주기도 하고요. 유속도 멈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이 엔드 메소드, 오프 메소드를 입력해 주시는 게 이동상도 절약할 수 있고요. 램프 수명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엔드 메소드, 오프 메소드를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한 배치 파일도 덮어쓰기로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분석 3번에서 2번 중간에 멈췄고요. 다음 3번을 시작할 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다시 처음부터 분석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배치 파일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없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all rows 전체에 다시 분석할게요 하고 스타트 눌러주시면 1번 파일부터 다시 분석이 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1번 바이얼부터 다시 주입이 되고요. 피크가 잘 나오는지 몇 분대에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배속으로 녹화했고요. 11분 저희 예상대로 11분대 피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 뾰족하게 산처럼 생긴 게 저 카페인이에요 하는 거거든요. 물속에 지금 카페인 요만큼 있어요 하는 겁니다. 연구 노트는 우리 친구들 직접 이제 학교에 오시면 카페인 실험하면서 꼭 작성해 주도록 할 거고요. 연구 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샘플은 얼만큼 넣었는지, 어떤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기기 분석을 했는지 나 혼자서도 연구 노트를 보고 실험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 와서 실험하실 때는 실험하고 꼭 연구 노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난 모습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 장비는 꺼주셔도 돼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이 다 끝나고 장비를 꺼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분석했던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우리 처음에 랩솔루션 들어갔었죠. 여기서 포스트런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포스트런 눌러주실게요. 어제 봤던 창도 열려 있네요. 포스트런 들어오시면 내가 분석했던 폴더를 먼저 열어주세요. 우리 C 드라이브에 랩솔루션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랑 똑같죠? 랩솔루션 들어가셔서 데이터 폴더, 프로젝트 폴더 들어가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폴더들이 있고요. 우리는 카페인 분석했으니까 카페인 폴더 안에 4월 8일 맥심 녹차 했던 폴더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 아래 보이시나요? 리포트 포맷 탭으로 지금 열려있죠. 여기를 올 데이터로 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배치 파일, 그 다음에 다 찍힌 데이터 파일들, 또 만들었던 메소드 파일까지 모두 다 표시가 돼요. 여기에서 우리 처음에 찍었던 표준품, 표준용액 50ppm, 100ppm, 200ppm 만들었었죠? 표준용액 먼저 잘 찍혔는지 확인 한번 할게요. 어제 처음에 머무름 시간이 확인이 잘 안 돼서 선생님이 여러 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50ppm이 하나, 001번 둘, 002번 3개 있죠. 제일 마지막에 찍힌 게 제대로 잘 찍힌 거라서 제가 지금 50ppm 2번을 열었어요. 자, 50ppm 2번 확인해 보시면 예쁜 피크가 하나 나와 있죠. 피크는 뾰족한 산이에요. 보시면 예쁜 피크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ppm 잘 나왔는지 또 한번 볼게요.
100ppm도 비슷한 시간에 똑같아요. 200ppm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봐서는 농도별로 지금 피크가 어떻게 다른지 잘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메인 탭에 가셔서 데이터 컴페어리즘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찍었던 피크들을 겹쳐서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50ppm, 100ppm, 그 다음에 200ppm까지. 네. 보시면 50ppm 피크가 제일 키가 작고요. 100ppm 피크가 두 번째로 키가 작고요. 200ppm 파란색 피크 선이 키가 제일 크죠. 피크가 클수록 피크가 높을수록 농도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검량선을 그려주실 거예요. 검량선을 그리려면 먼저 메인 탭에 가셔서 데이터 어널리시스로 가신 다음에 우리가 표준용액 분석했던 제일 낮은 농도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돼요. 우리는 50ppm, 100ppm, 200ppm 했으니까 제일 낮은 농도가 50ppm이죠. 네, 피크가 깨끗이 예쁘게 나왔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자, 데이터 어널리시스 탭에 오시면 RET 타임, 리텐션 타임 11.39분에 피크가 나왔어요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피크의 면적, 에어리어 값, 피크의 높이 값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피크의 높이로도 볼 수가 있지만 면적이 좀 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쭉 면적 값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피크가 너무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적분을 해줬어요. 면적 값을 알려면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수학 시간 기억나요? 자, fx는 어쩌고 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 함수를 통해서 여기 면적 값을 얘가 알아서 계산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면적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정을 할 건지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 빨간 선 보이시나요? 이 빨간 선을 우리가 조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 선이 여기 11.2분에서 잘린다 하면 면적값이 지금 현재 면적값보다는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편집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에디트 탭으로 들어가셔서 에디트 여기 편집 보이시나요? 누르시면 창이 활성화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최저값 면적의 최소 양을 잡아주실 수도 있어요. 얘를 높여주시면 내가 이만큼 이상의 면적만 피크로 하겠다고 잡아주는 거예요. 방금 고쳐주고 뷰 눌렀더니 우리 면적값은 내가 최소 면적값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피크로 안 본다 하고 자동 적분된 양이 자동 적분된 선이 없어져 버렸죠? 네, 다시 바꿔줄게요. 만약 여기를 작게 놨다, 1로 놨다 하면 아까 말고도 다른 피크들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베이스라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곳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까지 얘가 프로그램에서 피크라고 간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베이스라인이 흔들린 거기 때문에 처음 기본 우리 이동상 용매가 흐르는 선이 살짝 흔들렸던 거기 때문에 얘들 이렇게 작은 것들은 피크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피크 최소 면적값을 다시 처음처럼 100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네, 피크들이 사라지고 여기만 남았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쁘게 피크가 올라가기 시작한 곳부터 끝까지 내려오는 끝점까지 얘가 예쁘게 적분을 해줬어요. 이 적분하는
구간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에디트에서 프로그램 보이시나요? 네, 프로그램 탭을 선택하시면 우리가 그 구간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정하기 전에 우리가 자동으로 잡혀져 있던 피크부터 삭제할게요. 네, 인테그레이션 오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레이션이 한국말로 적분인데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레이션 적분값을 오프 없앨 거냐 하는 말이에요. 네. 시작 부분, 끝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시뮬레이트 눌러주시면 빨간 선 없어진 게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을 다시 잡아줄 거예요. 다시 잡아줄 때는 인설트 피크 보이시나요? 네, 인설트 뭐 삽입하다 뭐 그런 뜻이죠. 피크를 내가 여기다가 넣어줄 거야. 인설트 아이콘 눌러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OK 눌러주시고 뷰 버튼을 눌러야 내가 변경한 값을 꼭 확인하실 수 있어요. 뷰 눌러주시면 내가 지정했던 부분만 네, 잘라졌죠. 그런데 아까하고 확대값이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올라간 부분, 내려간 부분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분석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에요. 많이 분석을 하다 보면 네, 분석하는, 적분하는 스킬 그리고 피크를 보는 눈이 생길 거예요. 네, 저희는 이렇게 적분한 값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먼저 우리가 처음 데이터 파일 열었을 때 하고 변경한 값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세이브 디스크 모양 눌러주시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검량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메인 탭에서 데이터 어널리시스 들어가셨죠? 그러면 여기서 위저드, 네, 우리가 이제 마법을 부려볼 거예요. 검량선을 그릴 거예요. 위자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영어로 어쩌고 this wizard automatically create a compound table 하고 떠요. 얘가 검량선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하지 않고 우리가 분석했던 데이터들을 모두 출력해서 엑셀로 하셔도 돼요. 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둘 다 최대한 알려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위저드 들어가셔서 우리가 계산을 면적값으로 할 건지 높이값으로 할 건지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 여기 값은 아까 우리 편집해줬던 창하고 똑같아요. 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lect Retention Time Area High 떠요. 우리가 적분할 피크가 어떤 건지 선택을 해주는 탭이에요. 여기 보시면 Select Peak you want defined by checking boxes on the peak table. 여튼 Select 선택하시래요. 우리는 11.399분에 나온 카페인 성분을 검량해 줄 거예요. 체크해 주시고 다음 눌러 주시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나오죠. Calculated by area high. 우리는 항상 면적값으로 한다고 했던 거 꼭 기억하세요. 자, quantitative method 나와요. external standard 보이시죠? 자, 우리가 샘플 시료에 표준품을 넣은 게 아니고 표준품을 따로 찍었죠. 그래서 표준품이 밖에 있어요 하는 표시예요. external standard 확인하시고요. 자, sharp of calibration levels예요. 우리가 검량선 포인트를 몇 개 찍을 거니 하는 거거든요. 우리 5개 만들었잖아요. 그죠? 표준용에 아니에요. 정답 아니에요. 우리 몇 개 만들었죠? 띵 3개 만들었습니다. 네. 50ppm, 100ppm, 200ppm 3개 만들었고요. 자, curve fit type는
1차 방정식으로 할 건지, 꺾은 선 그래프로 할 건지, 뭐 네모 그래프로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죠. 우리는 항상 검량선은 linear 선형 그래프로 표시할 겁니다. 0 써있죠. not forced. 0,0 지점을 지나갈 거냐 하는 거예요. 얘를 force through 0,0 지점을 지나가겠어요 하면 검량선 그렸을 때 R 스퀘어 값, 곧 기울기 값이 0.999 이상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not first 지나가지 않겠다고 할게요. 웨이팅 메소드는 무게까지 포함해서 계산할 거니 하는 건데 우리 샘플 무게 입력 안 할 겁니다. 나중에 따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축은 농도로 나타낼 건지 아니면 면적으로 나타낼 건지 표시하는 곳이에요. X축은 우리 농도예요. 농도. 네, 검량선 설명해 드릴 때 흑관계수 관련해서 한 번 더 식을 보여드릴게요. 네, X축은 농도, 세로축이 면적으로 갈 겁니다. X축은 농도, 네, 기억하시고요. 유닛이에요, 유닛. 우리가 표시할 농도 단위를 설정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ppm은 밀리그램 퍼 리터. 네, 1리터 속에 우리가 원하는 성분이 몇 밀리그램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할 거예요. 네, 다음 넘어가 주시고요. 윈도우는 퍼센트, 밴드는 분.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피크가 아까 우리 11.399분에 나왔는데 100ppm은 12.00분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피크 리텐션 타임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카페인으로 볼 거야 하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보통 10% 이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같은 카페인 피크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것도 윈도우 부분도 유저가 설정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컬럼 관리, 이동상 관리, 라인 관리 잘 해주면 10%까지 안 하고 더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정확한 재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혹시나 많이 흔들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10%라고 넉넉하게 잡아둘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와요. 농도를 하나, 둘, 세 개. 농도 몇으로 만들어서 세 가지를 찍었니? 하는 거예요. 우리 50ppm 50mg per 리터, 100ppm 100mg per 리터, 200ppm 200mg per 리터로 만들었고요. 오늘 분석한 피크의 이름은 카페인이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주고 마침 눌러주시면 메소드 캘리브레이션 메소드, 검량선 메소드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 배치 파일 만들고 분석 메소드 만들고 했을 때 다 하고 나서 항상 저장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Save Method as 보이시나요? Save Method as 검량선 메소드를 저장하실 겁니다. 변경값 저장할 거냐? 네, 저장해 주세요. 눌러주시고요. 자, 이름은 어제 했던 메소드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캘리브레이션은 cal 하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어떤 부분들 저장할 거예요? 하고 떠요. 네,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오케이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세부 항목들 한번 볼게요. 피크 인테그레이션 파라미터, 면적값 저장할 건지, 그 다음에 정보들, 아이덴티피케이션 저장할 건지, 그러면 퀀티테이티브 파라미터, 컴파운드 테이블, 캘리브레이션 커브 등등 쭉쭉 우리가 저장했던 부분들이 다 체크돼 있어요. 데이터 프로그레싱 파라미터스 부분만 체크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저장이 되는 겁니다. OK 눌러주시면 All Files 탭에서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All Files 탭 눌러주시면 여기 캘리브레이션 메소드가 생긴 게 보이시죠? 네,
확인하셨죠? 자, 우리가 검량선 메소드를 짰는데 이제 검량선 직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네,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메인, 항상 여기 메인 탭에 보시면 여러 가지 중분류가 보여요. 네, 여기서 우리 검량선 영어로 calibration curve죠. 가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메소드, 사용했던 메소드들이 보여요. 네, 안 보이시면 폴더 모양 누르셔서 폴더 찾아가셔서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메소드 열어볼게요. 나와라. 따라라. 안 나와요. 안 나와. 바뀐 부분이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카페인 11.399분에 나온 피크 가지고 계산해줘. 또 우리가 익스터널 스탠다드 표준물질, 표준용액 50ppm, 100ppm, 200ppm으로 계산할 거야. 그 맞는 거를 찍었거든. 하는 것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럴 땐 자,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끌어놔 줄 거예요. 50ppm 계산할 때는 요거 찍은 걸로 계산해줘. 자, 숑. 헉, 드디어 선이 보여요. 근데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죠? 두 번째, 100ppm은 자, 이게 100ppm 찍은 거야. 계산해줘. 넣어줘. 짜라잔. 나왔어요. 아, 선생님이 실험한 거 나오는 거라 두근두근두근. 나도 떨리네요. 자, 200ppm. 200ppm은 요거야. 요거 찍은 걸로 검량선 만들어줘. 헉, 보이시나요? R스퀘어 값. 신의 손입니다. 0.9999. 네, 검량선 아주 잘 나왔어요. 여기까지 옮겨주셨으면 또 해야 할 일. 저장. Save Method Files에서 저장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검량선 R스퀘어 값 잘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A, B는 뭘 나타내는지 아시는 분? A는 X절편, B는 Y절편 값을 나타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시면 아, X절편, Y절편이 저런데 제로점을 지나가면 R스퀘어 값이 완전 흔들리겠구나 추측할 수 있죠. X값은 농도예요, 농도. 그래서 나온 면적값 Y, Y는 획광돼서 나온 면적값. 우리가 샘플 찍은 거 적분해서 면적값을 알면 Y 알고 A 알고 B 하니까 X값, 미지시료 샘플의 농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검량선 그리기 성공! 샘플 계산할 때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검량선까지 그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샘플 대입해서 네, 샘플 우리가 만들었던 시험용액 속에 카페인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이제 샘플량과 희석 배수 계산해서 함량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